네, 오늘 오전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쿠팡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고 대처도 아니랬지만 그동안 불거진 여러 문제를 눈 감아왔던 쿠팡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연 변호사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이제 쿠팡에서 무려 9명의 배송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켓 배송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또 과로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화재 사고가 일어났고 지금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 동안에 9명의 노동자, 같은 종류의 일을 하시던 노동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 말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다가 마침 이번에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이 그전에 있었던 것들이 좀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런 반응이 터져나온 시점에 이제 김범석 창업자가 빈소를 찾아가서 유족들을 평생 지원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더 증폭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쿠팡에선 지금까지 뭐 9명의 노동자가 숨질 때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 제가 봤을 때도 그동안 이제 9명의 산재 사망자 분들이 나올 때 제대로 된 사과나 어떤 재발 방지 대책 얘기보다는 이제 금전으로 빠르게 유족과 합의를 하려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이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는 네. 이 역시 대처가 빠르진 않았죠. 뭐 30몇 시간 만에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35시간이요. 네, 그거를 보고 더 분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김범석 창업자가 이제 물러난다는 뉴스가 화재 발생 5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뭐 발생을 17일 전에 좀 이미 사임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그 내용도 그렇고요. 뭐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좀 그 시점이 너무 공교롭다. 거기에 어떻게 이런 화재 사고에 대한 얘기는 빠졌느냐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사실 기존의 법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도 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회사, 거기에서 이제 사망 사고,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그 대표자 또는 이제 사업 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이제 재해 기업 처벌법이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 대표의 자리, 이사의 자리에서 사임함으로써 책임을 나중에 문제되기 전에 좀 빠져나가려는 꼼수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번 물류센터 화재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노동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뭐 전기 장치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했었고, 뭐 핸드폰을 압수하거나 충분한 냉방 시설도 없었고, 뭐 화재 경보음이 울려도 무시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들 입에서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심각한 문제죠. 지하 2층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 에어컨 시설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뭐 더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좀 선풍기를 계속 쓰는 이제 사고 발생 위험이 계속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또 이 전화를 이제 안전 보안상의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제 반입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신고가 한 10여 분 늦어졌다는 제보도 저도 받은 바 있고, 또 탈진해서 더운 여름에 작업을 하다 보면 탈진해서 쓰러질 수도 있는데 119에 바로 신고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노동자 안전에 그 인권의 사각지대가 그게 이번에 같이 드러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 불매 운동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번 쿠팡 불매 운동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데, 쿠팡을 독주하는 걸 막겠다면 다른 회사에서도 지금 이제 배송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지금 의문점이 들은 건 다른 배송 업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또 되거든요. 네. 배송 전쟁이라고 정말 위험한 그 단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가족 중에 택배 업무를 이렇게 해본 친구가 있어 자세히 인터뷰를 하고 오는 길인데요. 네네네. 다른 업체들도 좀 이제 좀 노동 강도가 세다거나 이 좀 비인격적인 대우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결정적으로 다른 곳과 다른 점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무한 경쟁에 노출되도록 하는 겁니다. UPH라고 하죠. 유니퍼 아워라고. 네. 끊임없이 내가 지금 생산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가 매번 항상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고 네. 이걸 가지고 누가 지금 생산성이 낮으시네요. 더 열심히 하세요. 빨리빨리 쫓아오셔야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마치 중고등학교 때 제 세대에는 그 뒤에 성적표를 이름 뭐 석차, 반석차, 정교석차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가 있으면서 그 사람의 생산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공개가 됐다는 거죠. 이 UPH를 가지고 내가 재계약이 될지 앞으로 뭐 또 일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3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의 계약이 기간제 계약이다 보니까 그거에서 평가를 좋게 받아야 되니까 계속 남과 비교하면서 동료와 친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계속 비교하면서 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 기준이 점점 높아지면 또 쿠팡 측에서는 이 기준 내가 착출해서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구나 그러면 더 높이는 겁니다. 이러면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아이템 위너 시스템과 관련해서 공정위를 이제 고발하시기도 했었잖아요. 네. 일단 판매자와 소비자에게는 이제 어떤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이 노동자 착취 시스템과 중소 판매자 착취 시스템이 거의 일치합니다. 무한 경쟁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판매자, 소비자 둘 다 좀 결합되어 있는데요. 판매자 입장에서 중소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시간을 들여서 사진을 찍고 모델을 섭외하고 열심히 상품을 판매를 한 후에 리뷰에 정성스레 답변도 달고 배송 문의에 대한 답변도 달고 이러한 모든 리뷰, 사진, 상세 페이지가 모두 쿠팡 겁니다. 10사람이 판매를 했어도 제일 잘 팔고 가격이 제일 낮고 이런 사람 전부 몰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나의 노력이 들어간 리뷰, 댓글 이런 것이 그냥 다 뺏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네, 실제로 이제 모 언론사의 취재에 의하면 단돈 새로운 사업자가 방금 기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어떤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 핸드폰을 내가 500원만 낮춰서 올렸더니 그 사람이 뭐 수년 동안 모아왔던 리뷰 같은 것들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소비자의 피해로 연결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도 구매를 할 때 쿠팡 뭐 이런저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가격 비교를 해보고 일정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정도라면은 어디가 리뷰가 많고 어디가 평이 좋은가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그렇죠. 이 다른 제 소비자가 제가 다른 데 갔을 때는 한 10개의 판매자가 리뷰가 한 10개씩밖에 없었어요. 근데 쿠팡에 와보니까 똑같은 판매자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100개를 판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업자들, 다른 뭐 오픈 마켓 사업자들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호연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